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박쌤TV의 박종래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용의 이론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의 이론 시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미용의 이론 시험을 붙지 않고는 미용의 실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미용의 이론 파트, 미용의 역사, 그 다음에 미용 용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론 수업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맨 앞장에 그 수업하는 부분의 책 교재를 캡처를 해서 올려놓으면 그 캡처한 사진을 가지고 같이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공부를 요점 정리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스마트 앱에 보시면 미용사 일반 기출문제 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신다고 하면 미용사 이론을 쉽게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용의 총론 교재입니다. 그럼 미용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의 정의는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2005년 3월 31일 날 되었는데요. 그 미용업에 따르면 손님의 얼굴, 그 다음에 머리카락, 피부 등을 손질해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는 게 바로 미용업이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저희는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미용의 업무는 퍼머넌트 와인딩, 그 다음에 머리카락 자르기, 그 다음에 머리카락 모양 내기, 머리 피부 손질, 두피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머리카락 염색, 그 다음에 머리 감기, 손톱 손질 및 화장,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얼굴 손질 및 화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제일 처음에 미용업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미용사 일반 자격증은 1983년부터 모든 업무가 가능하게끔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07년까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용사 자격증 하나만 따시면 정말 종합면허였죠. 그래서 뭐 네일 아트, 피부, 메이크업 샵을 모두 할 수 있었던 그런 자격증이었지만 2007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미용사 피부가 자격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그 다음에 4월 17일부터 미용사 네일 아트가 자격이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미용사 자격증이 모두 4개가 되게 됐죠. 그래서 미용사 일반, 그 다음에 피부, 네일, 메이크업 이렇게 순으로 해서 미용사 자격이 4가지의 종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미용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은 굉장히 정적인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사 표현에 제한이 많은 그런 예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우리 집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분은 긴 생머리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미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은 긴 생머리가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곱슬머리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웨이브 있는 머리를 내 마음대로 손님 머리에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건 바로 뭐다? 의사 표현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의사를 손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내 전적으로 내 의사대로 그 머리 스타일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의사 표현의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선정의 제한. 소재가 뭐가 될까? 손님의 머리가 저한테는 소재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소재. 그죠? 손님의 소재가 길에 걸어가는 사람 중에서 머리가 정말 잘 나올 것 같고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사람만 내가 잡아다가 머리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야. 그쵸? 어떤 분이 내 미용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고객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 선정을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소재 선정에 제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제한. 뭐냐 하면 커트를 치는 손님을 제가 커트를 하겠다고 앉혀놓고 2시간씩 커트 치면 손님이 어떨까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제한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변화에 따른 미적 효과인데 정말 말 그대로 소재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이 소재인데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 머리를 긴 생머리를 해놓으면 될까요? 미적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효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사 표현의 제한, 소재 선정,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그 소재
변화에 따른 미적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우리한테는 특수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부용예술로서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용예술은 말 그대로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에 손님이 원하는 취향대로 우리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의 맘대로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제한을 받는다는 거. 손님의 마음에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미용의 특수성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미용의 과정이야.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용을 하게 될까요? 소재 제일 먼저 보시면 소재, 그 다음에 구상, 제작, 보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교재에도 빨간 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소재가 들어와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재라는 건 뭐다? 고객님의 머리카락이 저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소재가 들어오시면 이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저희는 해야 됩니다. 그죠? 웨이브 머리가 예쁠지, 긴 색머리가 예쁠지, 단발머리가 예쁠지라고 구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상을 한 다음엔 이제 제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거나 퍼머넌트를 하거나 해서 머리를 만들어내고 나면 다 끝나고 났을 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는 작업.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용의 과정은 제일 처음에 소재, 그 다음에 구상,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정을 해주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미용의 통칙, 미용 시술 시 지켜야 될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은 말 그대로 연령, 70대 할머니가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긴 생머리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 한여름에 말 그대로 그런 생머리를 해서 막 땀이 막 묻게 막 이런 데 척척 붙게 하고 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절 생각하고요. 우리가 TPO라고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영어의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시간과 장소, 상황, 목적에 맞는 그런 연출을 해드려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미용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사는 우리가 고객과 굉장히 많은 시간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퍼머넌트를 할 때라든지 뭐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손님과 고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손님의 모발에 어떤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의 머리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미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위생적인 측면도 너무 지저분하면 미용실의 그런 부분이나 환경이 너무 더럽다거나 소독된 기구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손님도 그 미용실을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용사는 항상 트렌드적인, 미적인 트렌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식, 교양과 그 다음에 위생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회에 공헌한다는 그런 이바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그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이 나고 나면 그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바로 정신과 의사들이 아니라 이 미용사들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용사들은 제일 가까이에서 손님들이 내가 조금 우울하고 기분이 언짢고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원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이나 어떤 분들, 요즘에 뭐 남성 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머리를 하면서 자기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미용사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다가 그런 부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미용인은 그런 부분을 정말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사회에 공헌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고객과 함께 같이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고 그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미용의 업무 시 올바른 자세인데요. 제일 올바른 자세는 우리 체중이 양쪽 다리에 분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두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허리를 세워서 전체의 균형을 잡고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대상의 위치는 작업자, 제가 작업자가 되겠죠? 작업자의 위치에 손님이 제 심장 높이에 손님의
머리가 여기에, 작업자의 심장 높이에 우리 대상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게, 평행하게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저희 처음에 미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자기 가슴 바짝 밑에다가 막 손님의 대상 머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파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옳지 않고요. 내 명시거리는 작업 대상과 내 안구로부터 25에서 30cm 정도가 떨어진 게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 조명은 말 그대로 미용실의 조도인데요. 그 조도는 75룩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용의 총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미용장 종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